여러분, 오늘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절대 다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생선을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식탁에 이 생선이 얼마나 자주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김장철에도, 명절에도, 회식 자리에도, 심지어 집에서 반찬 없을 때 그냥 구워 먹는 그 단골 메뉴. 한 번은 제 친구가 말하더군요. 야, 우리 집은 이거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 저도 그땐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장면 하나 떠올려 보시죠. 마트나 시장에 장 보러 가서 생선 코너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은 익숙하고 가격은 부담 없고 조리도 간단한 그 녀석. 소금 솔솔 뿌려서 구우면 고소하고 조림으로 하면 밥 한 그릇이 뚝딱. 냄새. 시원한 된장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도 우리 세대도 심지어 요즘 애들까지 다 먹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알게 되면 아마 젓가락을 들다가 손이 멈출 겁니다. 여러분, 이 생선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계와 환경단체가 경고해 왔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우리 몸속에 아주 은밀하고 끈질긴 시한폭탄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더 무서운 건 그 폭탄은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펑 하고 터진다는 겁니다. 혹시 중금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준, 카드뮴, 납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런 중금속이 바로 이 생선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대 스스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뇌와 신경을 서서히 손상시키죠. 처음엔 가벼운 두통이나 피로감 정도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점점 손이 떨리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치매와 비슷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생선을 매일 먹지 않아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몇 년 동안 꾸준히 먹기만 해도 우리 몸속의 수은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듣게 되죠. 이건 중금속 중독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이 그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평소 회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죠. 특히 이 생선에는 마트에서 세일할 때마다 꼭 사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시원하고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완벽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손끝이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더니 운전 중 신호등 색깔을 헷갈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보니 혈중 수은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아니,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 생선을 드시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선에는 수은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도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그게 햇빛과 파도에 잘게 부서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진 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걸 플랑크톤이 먹고 그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 작은 물고기를 이 생선이 먹는 거죠. 결국 그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 위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단순히 배 속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생선을 계속 먹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싸니까. 둘째, 구하기 쉽니까. 셋째, 조리하기 편하니까. 게다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습관이 있어서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설마 하고 넘기는 거죠. 이건 마치 매일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한텐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경각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선의 위험성은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아이들의 뇌는 아직 성장 단계입니다. 그런데 수은이 뇌 발달을 방해하면 어릴 때는 티가 안 나도 커서 집중력 저하나 학습 능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
이 생선을 먹이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사먹는 그 한 접시, 그 한 토막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야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생선을 정말 좋아해서 끊기 힘들다면 최소한 빈도를 줄이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던 걸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수은과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크기의 생선을 선택하세요. 큰 생선일수록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어서 중금속이 훨씬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선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가 부엌에서 구워주던 냄새, 명절 아침 식탁에 놓였던 따끈한 조림, 시원한 국물 맛, 그 모든 게 정겹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기억과 건강은 별개입니다. 추억을 지키기 위해 건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저 오늘 이야기 들었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간부터 식탁의 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생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해서 덥석 집어온 생선을 구워서 식탁에 올렸는데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괜히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대부분은 그냥 소화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생선이 무서운 건 독성이 서서히 작용한다는 겁니다. 먹자마자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음식이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금방 눈치채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생선 속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몸속 장기와 혈관, 뇌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걸 배출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쌓이고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질 순간을 의사들이 이런 걸 침묵의 독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없지만 손상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 고혈압, 당뇨처럼 몇 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몇십 년 동안 이 생선을 주식처럼 먹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질환과 기형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바다에 버려진 산업 폐수 속 수은이 이 생선 몸속에 축적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환경재앙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이미 연안 해역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흘려보낸 오염물질이 파도와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잡힌 생선이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특정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술안주로 자주 먹는다. 조림이나 구이로 자주 먹는다. 생선살을 발라서 아이에게 먹인다. 다른 생선보다 부드럽고 뼈가 적어서 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중이 가볍습니다. 같은 양의 수은이나 독성물질이 들어가도 몸속 농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게다가 아직 몸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평생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이 생선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식탁에는 여전히 너무 쉽게 오릅니다. 마트 1층, 횟집, 심지어 편의점 도시락에도 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선하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절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감춰진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아무렇지 않은데 속에는 이미 건강을 해치는 시한장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내일은 아무 일 없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반드시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건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내일이고 10년 뒤 모습이고
노후의 건강입니다. 이 생선을 오늘 멈추냐, 아니면 계속 먹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생선을 당장 끊기가 어렵다면 첫 번째 방법은 대체 식품을 찾는 겁니다. 다행히도 바다에는 이 생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맛은 비슷하지만 중금속 함량이 훨씬 낮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 위험도 적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갱이, 멸치, 꽁치 같은 소형 어종입니다. 작은 생선일수록 먹이사슬의 하위에 있어서 독성 물질이 축적될 시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요리법도 다양하죠. 멸치볶음, 꽁치김치찜, 전갱이 구이, 이런 음식들은 예전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전통 식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조리법의 변화입니다. 이 생선을 구울 때 특히 직화로 굽는 방식은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이 타면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그 연기를 흡입하면 폐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을 오래 끓이면 뼈에서 중금속이 녹아나와 국물 속에 퍼집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짧게 끓이고 아이들에게는 국물보다 건더기만 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원산지 확인입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디서 잡혔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산업 폐수가 많은 해역,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한 지역에서 잡힌 생선은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위험합니다. 그러니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지의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건강 점검입니다. 혹시라도 오랫동안 이 생선을 먹어왔다면 피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수 농도가 높게 나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해독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해조류와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은 중금속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세상에 안전한 게 어디 있냐? 맞습니다. 세상에 완벽히 안전한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1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올릴 반찬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가공식품, 스트레스. 그 중에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저는 이 생선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매일같이 먹는 습관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 습관 하나가 우리의 몸속에 조용히 폭탄을 심고 있었다면 지금이 그 폭탄을 해체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생선을 집어들지 않는 선택. 그게 여러분의 건강 보험입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도 농도가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마치 작은 컵에 강한 술을 한 잔 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뇌와 신경이 한창 발달하는 시기이기에 작은 손상 하나가 평생 따라다니는 후유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에게 이 생선을 금지 수준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학교 급식에도 편의점 도시락에도 가정 식탁에도 쉽게 오릅니다. 이건 단순히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쌓여가는 폭탄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먹었다고 바로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무심코 먹을 때마다 폭탄의 부품 하나씩이 우리 몸속에서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진 순간 그 폭탄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가공식품,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그 중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생선을 당장 식단에서 빼는 일입니다. 저는 이 생선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심코 먹는 습관을 멈추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먹던 걸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고 대신 다른 안전한 어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작은 변화지만 5년 뒤, 10년 뒤에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까지 먹었는데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독성물질은 누적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그 선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선의 이름은 바로 참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치를 고급 음식,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염되지 않은 참치일 때의 얘기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참치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어종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물고기가 또 더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 속에 있던 중금속과 독성물질이 모두 참치 몸속에 농축됩니다. 이걸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참치가 수십 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 독성물질들이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특히 수은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 기준에 따르면 체중 60kg 성인의 안전한 메틸수은 섭취량은 하루 0.1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대형 참치 한 조각 약 100g에는 평균 4050마이크로그램의 메틸수은이 들어있습니다. 즉, 한 번만 먹어도 안전 기준의 500배를 초과하는 셈입니다. 이 수치는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FDA와 일본 환경성 자료를 보면 대형 참치 루핀, 옐로핀, 알바코어의 메틸수은 농도는 0.515팸 수준이며 일부 개체는 3팸 이상 나옵니다. 이 정도면 장기간 섭취 시 신경계 손상, 시력 저하, 청력 저하, 근육 경련,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본 미나마타현에서 벌어진 미나마타병 사건도 같은 원리입니다.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을 장기간 먹은 주민들이 대규모 신경계 질환에 시달렸고 기형아 출산이 급증했습니다. 그때 문제의 생선 중 하나가 바로 대형 어종, 특히 참치였습니다. 문제는 현대에도 같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태평양, 인도양, 심지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힌 참치에서도 기준치 초과 수은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치가 오늘도 마트, 초밥집, 통조림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통조림이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가공 과정에서 중금속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참치 통조림은 대부분 황다랑어 알바코어나 가다랑어인데 이 역시 대형 어종이라 수은 함량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자주 먹이는 건 독을 조금씩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임산부가 참치를 자주 먹으면 수은이 태반을 통과해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EPA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대형 참치를 완전히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식품 안내문에는 이런 경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참치를 평생 먹지 말라는 건가요? 제 대답은 대형 참치는 가급적 피하고 소형 어종 위주로 먹으라는 겁니다. 참치회, 참치캔, 참치 스테이크 이런 건 특별한 날에 아주 가끔 한두 점만. 그리고 아이와 임산부는 완전히 금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맛은 잠깐이지만 독성은 평생입니다. 오늘 참치를 내려놓는 그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력, 건강,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1점, 참치 대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 리스트. 수은과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낮고 먹이사슬 하위에 있어 오염물질이 적게 축적되는 어종들입니다. 전갱이, 저렴하고 구이, 조림, 회까지 가능한 만능 어종.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중금속 축적이 적습니다. 정어리, 작은 체구 덕분에 오염 위험이 낮고 뼈째 먹으면 칼슘 섭취까지 가능. 혈관 건강과 두뇌 발달에 도움. 멸치, 한국인의 식탁 필수품. 뼈째 먹어 칼슘 보충 가능하며 건멸치나 국물용 멸치 모두 안전성이 높습니다. 꽁치, 저렴하고 구이, 찜, 통조림 모두 가능. EPA DHA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도움. 고등어,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대형 개체는 피하고 국산 신선 제품 위주로 섭취. 조리 전 핏물 제거 필수. 참치,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아이들도 잘 먹는 생선.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음. 이 점 마트 시장 횟집 즉시 적용 안전 체크리스트. 크기 확인. 무조건 작은 개체를 선택. 큰 생선일수록 오염물질이 많이 축적됨. 원산지 확인. 수은 위험, 지역 태평양 특정 해역, 산업 폐수 많은 연안 피하기. 국내 청정 해역이나 신뢰 가능한 인증 수산물 선택. 조리법 주의. 국물 요리는 짧게 끓이고 아이에겐 국물 대신 건더기만. 직화구이는 기름, 연기에 발암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환기 필수. 섭취, 주기 조절. 대형 어종 참치, 상어, 황새치 등은 한 달 12회 이하. 임산부 영유아는 섭취 금지. 해독, 식품 함께 섭취.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중금속 배출에 도움.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 너트, 계란, 마늘 등과 함께 먹으면 독성 완화 효과. 이렇게 하면 독성 위험을 70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참치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독이었단 사실. 이걸 알고 나면 이제는 쉽게 젓가락이 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참치는 아시지만 매일 먹는 건 위험하다. 대신 전갱이나 멸치를 먹자.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